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속 겨울왕국이 실제로 있다면 이런 곳일까 싶을 정도로 매서운 추위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어도 안으로 스미는 한기가 괴로울 정도였는데요. 올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찾아온 하루, 먼저 송정훈 기자가 그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한파를 뚫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손은 저마다 주머니 안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동안 벗었던 마스크가 다시 등장했고 목도리까지 꽁꽁 여며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오늘 버스를 기다리는데 진짜 살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 말로만 듣던 철원 날씨를 체감하는 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집에 너무 가고 싶어요. 지금 귀 마개가 없어가지고 목도리로 귀를 이렇게 층층 둘러쌌는데 집 가는 길에 하나 살 예정입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14도. 건물 사이로 불어닥치는 칼바람을 막기 위해 방한용품이 총동원됐습니다. 최대한 껴입을 만큼 껴입고 나온 것 같아요. 잠바도 좀 따뜻한 거 입고 옷도 많이 껴입고 장갑도 목도리도. 지금 이곳은 바깥 온도가 영하 10도를 넘을 만큼 매우 추운데요. 추위를 피해 지하철 역사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 이렇게 지하로 내려와도 숨을 내쉴 때마다 코와 입에서는 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부지방도 한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어시장의 추위는 한층 더 매섭습니다. 오늘 부산의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추워가 롱패딩을 입었어요. 그만큼 추워요, 오늘이. 커피 드시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 조금이라도 따시게 하려고. 작은 숯불의 의지에 손과 귀를 녹이고 따뜻한 국물 한 잔으로 추위를 잠시 잊어봅니다. 아, 춥다. 많이 춥지. 오늘 바람이 안 불어서 지금. 따뜻한 게 최고야. 이거. 열에는 이게 최고야. 전국이 꽁꽁언 오늘 40cm 넘는 적설량을 기록한 제주를 비롯해 충남과 전라 서해안, 경북 울릉 등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국을 덮친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한파는 토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일요일부터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는 등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년 신년 인사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제1야당 대표와의 회담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있는 모습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발표 약 1시간 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주재 내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는 계획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초청장이 왔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 보고가 됐고 보고 받으시자마자 바로 수락하셨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통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참석 의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때 환담을 나눈 뒤 두 사람의 만남은 2달 만입니다. 올 초 신년 인사회 행사에는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 의원 모두가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산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했고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초청이 너무 촉박했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당 비대위원장이 공식화된 당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 계획이 잡히게 됐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세 사람이 한자리에서 대화하는 모습도 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능하고 젊은 한 장관이 이 대표와 함께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대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의 회담을 취임 이후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신년 인사회에서 마주치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처리 이후 국면에서 편한 대화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당의 내년 총선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예상했던 대로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식 발표를 한 직후 한 장관은 사의를 밝혔고 이임식까지 마쳤는데요. 이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로 꼽혀온 한동훈 장관, 장관직을 내려놓자마자 여당의 수장으로 직행하게 됐습니다. 한 장관은 이임식에서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늦게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 한동훈 장관의 짤막한 퇴임사는 사실상 출사표에 가까웠습니다. 동료 시민, 동료 공직자란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한 장관은 비상한 현실에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국민 상식과 생각을 나침반 삼아 용기 내어 가보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이 공식 발표된 직후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에 이어 이임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국무위원 신분에서 여당의 수장으로 정치권에 직행한 겁니다.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닥쳤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기존 당 지도부는 정반대의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장관과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통의 질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비대위원장 인선 과정에서도 이른바 윤심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조율됐다기보다는 비대위원장으로 제가 결정을 하고 나서 결정한 사실은 공유했다고 봐야 됩니다. 또 한 장관이 중도층과 젊은 세대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거라며 정치 경험이 없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할 것으로 정무 감각이 충분하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대 이어 오는 26일 당원 대표자 모임인 전국위원회 표결을 통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안을 공식 추인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투자자 한 명이 한 종목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시행령을 고쳐서 앞으로는 그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매년 연말이면 약세장이 반복됐습니다. 대주주로 지정돼 양도세를 내는 상황을 피해 슈퍼 개인주주들이 대량으로 물량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조 원, 작년에도 1조 5천억 원 넘는 매도가 대주주 확정일 하루 전날 몰렸습니다. 연말에 큰 손들이 대주주 물량 회피를 위해서 매도했다가 다시 연초에 매수하고.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는 경우인데 이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작년에 100억 추진해서 합의했던 건들도 좀 고려를 하고 그런 입장들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추진을 50억으로 하게 됐고.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 기간은 통상 40일인데 정부는 그 기간을 대폭 줄여 올해 안에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는 고금리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해 시장의 변동성을 잡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4.28포인트 떨어져 2,600선을 겨우 유지했고 코스닥은 3.54포인트 내린 859.44로 집계됐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라는 호재에도 어제 미국 증시가 부진한 영향이 더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바로간다 사회팀 차현진 기자입니다. 최근 온라인 배송이 급증하면서 택배를 보관해 유통시키는 물류창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물류창고를 새로 짓는데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 여건이 나빠진다는 입장과 건물을 짓는데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는 어떤지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맞닿은 넓은 부지. 당초 축구장 5개 크기 물류창고 2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2년 전 건축 승인이 났음에도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2,500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엎어지면 코다할 곳에 있고 50m 거리엔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는 중입니다. 직선거리로 350m 떨어진 곳엔 내년 3월 문을 여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가까워도 너무 가깝다는 게 주민들 입장입니다. 초등학교가 개교를 하는데 이제 물류센터 들어오면 아무래도 큰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 아이들 안전 문제가 제일 크지 않을까. 택배 차량에 대한 소음도 있을 거고 어쨌든 그 물류센터 안에서 이런 소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주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인허가를 내줄 때 별말 없던 시청이 주민들 반대가 거세지자 돌연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탓입니다. 결국 지난달 업체는 김동근 현 의정부 시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물류창고를 둘러싼 갈등,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도 똑같이 불거졌습니다. 아파트 25층 높이의 물류창고가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건물 내벽엔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도 내걸린 모습입니다. 이곳 역시 반경 1km 안에 약 2,700세대가 600m 거리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역시 통학로 안전이 가장 걱정입니다. 차들이 다니면 걱정스럽긴 하죠. 근데 사실 애들 시야가 안 보이는 거라. 반면 업체는 6차선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으로 차량이 들어갈 일은 없다며 민원이 제기된 후 시가 사업을 방해, 손실이 막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류창고를 둘러싼 갈등이 급증한 건 늘어난 택배 수요를 감당하느라 물류창고가 우후죽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0년 새 물류창고가 3배 넘게 지어졌는데 특히 수도권에 대략 40%가 집중됐습니다. 중재에 나서야 할 지자체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인근에 창고를 짓지 말라고 할 법적 근거도 사업주에게 손해를 무릅쓰고 대안을 찾도록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내용대로 입지를 저희가 적용을 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몇 미터 거리를 뛰거나 하는 거는. 여기에 사업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갈등만 더 깊어지는 상황. 최근에서야 물류창고 허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바로 간다 차현진입니다.